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힘든 일들 있잖아요. 대체 왜 겪는 걸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그 시련이 그냥 짐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 맞춤형 교과서다라고 말하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한번 파헤쳐볼 겁니다. 사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었죠. 근데요,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관점은 좀 특별해요. 아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와,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. 어떤 한 영적 스승의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.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. 개인의 시련이라는 게 그냥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아주 깊이 연구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자,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. 이 철학은요,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와닿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요.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. 내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강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? 바로 장애 그 자체죠.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. 내 삶에서 가장 자주, 가장 가깝게 마주치는 것,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.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, 이겁니다. 그러니까 가족에게 장애인이 있다는 걸 단순히 불행이나 비극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철학은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. 이건 우리 가족에게 직접 주어진 아주 심오한 연구 과제다. 이렇게 의미를 확 전환시키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연구 과제라는 지점에서요. 이 강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비유가 등장합니다. 바로 인생의 숙제라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인생의 숙제라는 건 지금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도전, 그 사람, 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라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물이라는 거죠.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 앞에 놓인 실현일이 그냥 랜덤으로 툭 던져진 게 아니다.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려고 개인 맞춤으로 설계된 일종의 교육 과정이다. 와, 정말 흥미로운 생각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 숙제 누가 해야 될까요? 이 철학은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. 그 도전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숙제를 받은 거래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주 양육자인 어머니라면 공부량이 100%인 거예요. 반면에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한 30% 정도, 그리고 아예 다른 곳에 사는 형제자매는 숙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굉장히 구체적이죠? 근데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이 숙제를 안 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? 강연자에 따르면 그 대가는 아주 분명해요. 고통스럽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다는 겁니다. 그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고 배울 점을 다 배울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갇혀 있게 된다는 좀 무서운 이야기죠. 자, 그럼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? 그냥 어려움을 이해하고 끝? 아니겠죠. 이 이야기가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계속 따라가 보시죠. 여기 통달의 길이라는 3단계가 나옵니다. 첫 번째, 일단 내 눈앞의 도전, 그게 장애든 가난이든 뭐든 그걸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연구를 끝내서 그 본질과 원인, 목적까지 완전히 파악하는, 즉 통달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. 그렇게 얻은 지혜를 가지고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. 가르침을 주든 글을 쓰든 조언을 해주든 말이죠. 결국 내 숙제를 다 끝마치면 나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나의 고통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적인 기여로 아주 멋지게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. 돕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건데요. 이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의 개념을 거의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. 이게 정말 파격적입니다. 보통 우리가 돕는다고 하면 뭐죠?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없애려고 하잖아요. 그쵸? 근데 이 강연자가 말하는 진짜 도움은 달라요. 그 사람이 왜 힘든지, 그 고난의 목적이 뭔지 먼저 이해하고요.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주는 거예요.
심지어 필요하다면 조건을 붙여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? 강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무턱대고 돈을 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공부, 즉 인생의 숙제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성장의 기회를 내가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. 그래서 올바른 지원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해요. 첫째, 그 사람의 상황을 정말 깊이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요. 둘째, 저쪽에서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.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거죠. 셋째, 그 사람의 고난을 내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돕는 거죠. 훨씬 더 인내심이 필요한 접근법이에요. 자, 이제 강연이 막바지로 가면서 이 숙제라는 개념이 단지 장애나 가난 같은 특정 사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. 이건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. 강연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. 당신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당신의 공부 재료입니다. 바로 이 문장, 이게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. 이 원리는 정말이지 우리 삶의 그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만약 내 주변에 유독 부자들이 많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나의 공부라는 겁니다. 왜 저 사람들은 부자일까? 부는 뭘까? 이걸 연구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곧 내가 펼쳐봐야 할 교과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반대로 내가 만약 너무나 가난하다면요. 그럼 그 가난이 바로 나의 공부 재료, 나의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. 나의 현재 상황, 그 조건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는 뜻이죠. 이건 외적인 조건뿐만이 아니에요. 내면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만약 내가 스스로를 참 못났다고 느끼고 있다면 바로 그 감정, 그 생각 자체가 내가 통달해야 할 숙제라는 거예요. 정말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공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결론은 이겁니다. 이 철학은요, 내 환경에 대해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나를 그 상황에 계속 갇혀있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해요.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뛰어넘는 진짜 길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깊고 치열한 탐구 대상으로 삼아서 완전히 이해하고 마스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 관점을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이 철학의 렌즈로 내 삶을 비춰본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숙제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